북한군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 배치도, 작전 계획, 심지어 약점까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49년 5월, 국군 대대장 2명이 부하 800명을 속여서 38선을 넘었습니다. 창군 이래 최대 집단 월북 사건. 그 배후에는 북한 영웅 1호로 불리는 거물 간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직전 군 내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배신의 역사를 파헤칩니다. 1949년 5월 4일 오후 강원도 춘천에 주둔하던 국군 제8연대 제1대대장 표무원 소령이 부대원들을 소집합니다. 야간 전투훈련을 실시한다. 455명의 병사들이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의아했지만 대대장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대는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38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북한군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표무원은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투항하라. 실탄이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무원의 계략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실탄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날 밤, 홍천에 주둔하던 제2대대장 강태무 소령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대원 300명을 이끌고 38선을 넘었습니다. 연대의 작전 명령이다. 38선 이북의 북한군 고지를 공격한다. 병사들은 진짜 작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8선을 넘자마자 북한군이 포위했습니다. 강태무가 백기 투항을 지시하자 병사들은 경악했습니다.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병사가 투항한 건 아니었습니다. 1대대 이중대장 최동섭 중위, 화기중대장 한정희 중위, 이들은 투항을 거부했습니다. 대대장이 배신했다. 살아서 돌아가자. 실탄도 없이 맨주먹과 총검으로 북한군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1대대에서 239명, 2대대에서 143명, 총 382명이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0명 이상은 북한에 남았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교전 중 전사했고 어떤 병사들은 그대로 월북해 인민군에 편입됐습니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집단 월북 사건, 대한민국 군의 흑역사가 됐습니다. 5월 7일, 표무원과 강태무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30만 평양 시민이 모인 환영대회. 북한은 이들을 일거 영웅으로 선전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당시 북한 영상을 보면 표무원과 강태무는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반면 끌려온 병사들은 굳어있는 표정으로 군용 차량에 실려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아서 여기 온 줄도 모르고 이 사건의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이응준 육군 참모 총장이 물러났습니다. 8연대장 김영일 중령도 직위에 제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배후에 거물 간첩이 있었습니다. 성시백, 북한이 공화국 영웅 1호로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성시백은 1905년 황해도 출신,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한 프로 간첩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변장술이 귀신 같아서 중국에서 10년간 활동하면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조차 숨겼습니다. 심지어 장제스 군대의 명장, 호종남 장군 망료로까지 침투했습니다. 적장 바로 옆에서 기밀을 빼돌린 것입니다. 해방 후 성시백은 김일성의 직속으로 남한에 잠입합니다. 1947년 5월 서울에 들어온 그는 놀라운 공작을 펼쳤습니다. 첫째, 언론 공작. 조선중앙일보 등 10여 개 신문사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둘째, 군 침투 공작.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 헌병대, 사관학교까지 광범위한 첩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셋째, 정치 공작. 국회의원 선거에 공작금을 대주고 친북 성향 정치인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공작. 바로 표무원과 강태무의 월북이
성시백의 작품이었습니다. 성시백은 남로당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첩보망을 운영했습니다. 김일성이 박헌영의 남로당을 견제하기 위해 성시백에게 독자적인 조직을 맡긴 것입니다. 표무원과 강태무는 이 성시백 라인에 포섭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숙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이후 좌익 성향 군인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려 4천여 명이 파면됐고 그중 1천여 명은 즉결 처형됐습니다. 강태무는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 군에 못 있겠다. 숙군의 공포 속에서 표무원과 강태무는 월북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도망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부하 800명을 속여서 데려갔습니다. 대대장에 대한 신뢰, 작전 명령에 대한 복종, 그것을 악용한 최악의 배신이었습니다. 성시백은 1950년 5월 15일 경찰에 체포됩니다. 6.25 전쟁 발발 40일 전이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전쟁이 터지자 바로 처형됐습니다. 하지만 성시백이 구축한 첩보망은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한 뒤였습니다. 6.25 전쟁 직전 비상경계령 해제, 장교들의 외출 외박 허용, 전방 부대 지휘관들의 인사이동, 이 모든 것이 성시백이 사전에 공작해놓은 결과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표무원과 강태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월북 후 그들은 인민군에 편입됐습니다. 6.25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북한군 대대장으로서 삼척 임원진 상륙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전쟁 중에는 포로 수용소 강사로 파견되어 국군 포로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인민군에 편입하라. 한때 자신의 동료였던 군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북한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인민군 중장까지 올랐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지냈습니다. 표무원은 2006년 81세로, 강태무는 2007년 82세로 북한에서 천수를 누리다 사망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서 6.25 전쟁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속아 끌려간 병사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최근에야 국방부 전사망민원조사단이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38선을 넘었던 병사들, 대대장의 명령만 믿고 따라갔던 젊은이들, 그들의 가족은 70년이 넘도록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군 내부에 간첩이 있었는가? 역사적 기록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합니다. 북한 영웅 1호 성시백, 그가 구축한 첩보망은 국방부부터 국회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표무원과 강태무 같은 대대장급 장교가 포섭되어 있었다는 것은 당시 군 보안 체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구조적 취약점, 짧은 건군 역사, 불충분한 보안 체계, 치열한 이념 대립, 이 모든 것이 북한에게 침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총과 탱크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의 싸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